첫 인상이 좌우 후광 효과. 쉽게 떠오르는 것이 진실처럼 보이는 이유. 가용성 휴리스틱. 쉽게 떠오르는 것이 진실처럼 보이는 이유. 상어에게 물려 죽을 확률이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높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는다. 그 이유는 상어 공격은 영화, 뉴스,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접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기억 속에 쉽게 남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는 정반대다.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상어 사고보다 수천 배 이상 높다. 이처럼 사람들이 어떤 사건의 발생 확률을 그것이 떠오르는 용이성에 따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현상을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우리의 뇌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쉽게 떠오르는 기억을 사실의 대리지표로 삼는다. 즉, 어떤 사건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면 그것이 더 자주 일어나거나 더 가능성이 크다고 착각한다. 이는 원시시대에는 유용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왜곡된 판단을 낳는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1973년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참가자들에게 녹음된 이름 목록을 들려주었다. 이 목록에는 유명인의 이름, 예배우, 정치인과 덜 알려진 이름이 섞여 있었다. 그 후 참가자들에게 남성 이름이 더 많았는가, 여성 이름이 더 많았는가? 라고 물었다. 결과는 항상 더 잘 알려진 이름의 성별이 더 많다고 응답했다. 기억에 더 쉽게 떠오르는 이름이 실제 비율 판단을 왜곡한 것이다. 일상 속의 가용성 휴리스틱의 예는 다음과 같다. 여행, 비행기 사고 뉴스를 접하면 며칠 동안은 비행기를 타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사실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다. 의료. 한 친구가 독감 백신을 맞고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백신 부작용이 실제보다 더 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아무 문제 없이 맞은 수백만 명은 기억 속에 남지 않는다. 재테크. 주변 지인이 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성공 사례만 강렬히 기억에 남아 실제보다 투자 수익 확률이 높다고 착각한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가용성 휴리스틱의 예는 다음과 같다. 범죄 인식, 연쇄살인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 대중은 범죄율이 급격히 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범죄 통계는 오히려 감소 추세일 수도 있다. 정치와 정책, 정치인들은 극적인 사건이나 사례를 반복적으로 강조해 유권자의 인식을 조작한다. 예컨대 특정 범죄자가 외국인일 경우 그것을 과장해 외국인 범죄율 증가라는 이미지를 심는다. 경제와 시장, 경제 위기 때 파산한 기업 이야기가 언론에 집중되면 대중은 경제 전체가 붕괴 직전이라 느낀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부분적 문제에 불과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가용성은 왜곡된다. SNS와 인터넷은 특정 사건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킨다. 한 사건의 동영상이 수백만 회 공유되면 그 사건은 극도로 흔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일 수 있다. 검색 엔진도 가용성 편향을 강화한다.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 몇 가지 기사나 글이 전체 현실을 대표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개인은 위험을 잘못 인식해 잘못된 선택을 한다. 비행기보다 차를 선호하다 교통사고 위험 증가. 사회는 언론의 보도 빈도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다. 금융시장은 드문 사건을 과대평가하며 버블과 붕괴의 반복을 낳는다. 가용성 휴리스틱에서 벗어나려면 기억에 남는 사례와 실제 확률을 구분해야 한다. 통계에 의존하기, 강렬한 사례보다 객관적 수치가 우선이다. 다양한 정보 접하기,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덜 보도된 구조적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우리의 두뇌가 얼마나 이야기와 이미지에 쉽게 사로잡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강렬히 기억되는 것이 반드시 진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거나 확신하는 것은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단지 머릿속에 쉽게 떠올라서 그렇게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적 필터일 것이다. 후광 효과, 첫인상이 모든 것을 물들이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그가 지적이고 성실하며 신뢰할 만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성실한 사람인지 업무 능력이 뛰어난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단지 외모나 태도라는 일부 단서가 전체 인상을 지배했을 뿐이다. 이처럼 어떤 한 가지 긍정적 혹은 부정적 특성이 그 사람이나 사물의 전반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후광 효과라고 한다. 후광은 성인의 머리 위에 빛나는 원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특정한 특징 하나가 마치 후광처럼 다른 모든 속성을 빛나게 한다고 착각한다. 이는 뇌가 복잡한 정보를 간단히 처리하려는 인지적 지름길이다. 전체를 하나하나 평가하는 대신 한두 가지 인상으로 전체를 일반화해버리는 것이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지적이고 근면하며 충동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과 고집이 세고 충동적이며 근면하고 지적인 사람을 소개했다. 두 사람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순서에 따라 참가자들의 평가는 크게 달라졌다. 긍정적 단어가 먼저 제시되면 전반적으로 호감이 커졌고 부정적 단어가 먼저 나오면 반대였다. 즉, 일부 인상이 전체 평가를 지배한 것이다. 일상 속의 후광 효과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학교와 직장, 성적이 뛰어난 학생은 성격도 좋을 것이라고, 외모가 단정한 직원은 성실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반대로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능력까지 과소평가된다. 소비와 브랜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은 혁신적 이미지가 강해 신제품이 나오면 실제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도 전에 최고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연애와 인간관계,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은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첫 만남에서 무뚝뚝하면 다른 장점마저 가려진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후광 효과 예는 다음과 같다. 정치,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은 정책의 내용보다 이미지로 평가받는다.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이유로 리더십 전체가 긍정적으로 포장된다. 사법 판단, 연구에 따르면 외모가 매력적인 피고인은 판사나 배심원에게 더 관대한 판결을 받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편견이 법적 정의를 왜곡하는 셈이다. 기업 평가, 한 기업이 특정 부문에서 성공하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능력이 뛰어날 것이라 평가받는다. 예를 들어 IT 기업이 신약 개발에 뛰어들 때 실제 역량과 무관하게 잘할 것이라는 후광 효과가 작동한다. 디지털 시대의 후광은 다음과 같다. SNS에서는 사진 한 장, 영상 몇 초가 전체 이미지를 결정짓는다. 팔로워 수, 좋아요, 개수, 프로필 사진 하나가 그 사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과도하게 비춰주는 후광이 된다. 반대로 한번 나쁜 이미지가 형성되면 그 사람의 다른 장점까지 가려버리는 역후광 효과도 강하게 작동한다. 직장에서는 능력보다 외모, 태도 같은 비본질적 요소가 승진에 영향을 준다. 정치에서는 카리스마와 이미지가 정책보다 우선시된다. 소비자는 브랜드 이미지에 휘둘려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한다. 후광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부분과 전체를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구체적 증거 확인, 한두 가지 인상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 성과와 데이터를 살펴야 한다. 다원적 평가, 개인이나 제품을 평가할 때 여러 기준과 다양한 시각을 적용해야 한다. 시간을 두기, 첫인상은 강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제 모습이 드러난다. 충분한 관찰이 필요하다. 후광 효과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단순화를 사랑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 빛나는 한 부분이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가 지금 보는 매력과 호감은 그 사람의 전부인가? 아니면 일부가 만든 후광에 불과한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첫인상의 마법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 잡힌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